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암 발병률은요,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암보험들이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항암 치료법 중에 하나인 표적치료 암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암 환자분들이 찾으시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종신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또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최신 트렌드에 걸맞는 더 좋은 그리고 더욱더 유리한 보험 정보들로만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그리고 궁금증들까지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암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보험에 대한 고민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암보험 준비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암보험 이제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암보험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암 하면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불치병, 치료하기 어렵다. 현재는요,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치료가 정복이 가능한 그런 치료가 가능한 암이다. 질환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암에 대한 고민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들이 달라졌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생각할 경우는요, 사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시대가 있는데 연도로 보면요. 50%가 안 됐었던 2000년도 이전에는 살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이후에는 오히려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생존율을 한번 보면요. 5년 상대 생존율입니다. 정상인 분들과 암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생존율인데요. 보시면 갑상선, 전립선 많이 걸리고 있는 대장이나 위암 같은 경우에도 생존율이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70%가 넘고요. 90%, 100%까지도 생존율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암에 발병됐지만은 정복이 가능한 그런 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자, 암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병원에 가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과거에 생존율이 낮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을 했었습니다. 수술을 하다 보니까 생존율이 낮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병증이 많았었고요. 이후에 기술이 발달되면서 방사선 치료가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로봇 시술이라는 것을 하면서 조금 더 생존율이 올라갔었죠. 현재 와서는 어떨까요? 수술을 하기 전에 뭘 먼저 권유를 받나요? 들어보셨나요? 표적치료, 면역치료 이렇게 항암 치료에 대해서 먼저 권유를 많이 받게 되고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암의 세포가 줄어들고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하기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암 치료는 현대에 와서는 필수 항목적으로 되는 치료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1세대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항암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현상이 발생되냐면 암세포만 공격해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에 관련된 것을 모두 다 치료하는데 공격하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죠. 머리가 빠진다든가 구토가 발생되거나 식사를 못해서 체중이 들고 몸이 허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고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료의 하나의 방법으로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2세대로 넘어오면서는요. 표적 치료를 했었고요. 자, 표적 치료라는 것은 암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라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자, 암이라는 세포가 표적 치료에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딘가에 잠깐 숨어 있거나 본인이 정상 세포인 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 물질이 없어지고 나서 다시 정상 세포와 결합하는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넓어져서 다시 암이 재발하는 형태가 발병하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표적 치료에서 생존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조금 더 완벽에 가깝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세대 지금에 와서는 면역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 치료는요. 우리가 정상 세포에서 분열을 하고 세포가 다시 소멸하는 그런 과정에서 암세포가 발생되는데요. 이런 암세포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암세포가 됩니다. 자, 이 암세포가 발생이 됐을 때 정상세포를 자극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공격한 정상세포를 본인이 암세포로 다시 영역을 확대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면역치료는요. 면역치료 이전에 제가 표적치료를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표적치료는요. 암세포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정상세포는 놔두고요. 그런데 나중에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영역을 확대하는 게 표적치료라면요. 현재 면역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상황에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할 수 없게끔 아예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암세포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걸로 표현하면 자꾸 뭔가를 먹어서 살을 찌워야 되는데 못 먹다 보니까 굶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축소가 될 거고요. 작아진 이런 암세포는 오히려 치료하기 좋아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면역 치료를 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표적하기 좋은 부분 그리고 안 좋은 부분만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점점점 면역 치료가 발달될 거고 현재도 FDA의 면역 치료에 대한 관련된 치료에 대한 기준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향후에 점점 면역 치료가 발달되면 생존율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암 치료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잠깐 봤더니요. 이렇습니다. 자, 암 죽음보다 더 걱정된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치료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요. 암 치료비 중에서도 항암제 치료비가 퍼센트로 보면 58%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수술이라든가 이런 약제비, 간병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소소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의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요. 그 치료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효과를 보면요. 말기 환자도 오히려 20에서 30% 정도의 정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좋았는데 문제는 이 약이요. 한 달에 800에서 900만 원 정도 하는 작게는 500만 원 이상의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약이 있었고요. 이 약이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아직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모두 다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협의가 된 약에 한해서는 좋은 그런 약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새로 또 신약이 발견되고 오히려 효과가 좋은 약들은 다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존에 계속 개발되고 있는 약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기존 약보다는 개발되는 약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현재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암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는 비용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을 살펴보니까요. 암 진단비를 5천만 원을 우리가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비갱신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월 99,000원, 약 10만 원 정도 5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갱신으로 준비할 경우에는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다고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비용을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최소한 5천만 원.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든 표적 치료를 하든 아니면 수술을 하든 그럼 어떤 비용을 사용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쓰는 비용 중에서는 진단비를 받아서 치료 비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비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봤을 때 진단비를 오로지 치료비로만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일 텐데요. 그중에서 표적 치료 항암제를 5천만 원 비용이 필요한데 갱신형으로 2,300원에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자, 진단비 일부 준비를 하고 지금은 표적 치료, 항암 치료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표적 항암 치료제로 5천만 원을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면 진단비를 많이 준비하거나 아니면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른 무엇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표적 치료 들어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들어봤는데요. 기존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비용만 있었습니다. 근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외에 표적 치료비에 대해서 새롭게 상품이 나왔는데요. 일단 상품을 보면은 암 진단비는 일반암과 소외암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 진단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준비를 하면서 5천만 원이 아니라 표적 치료비를 5천만 원 준비하는 겁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아니고. 그러면 표적 치료비 할 때 똑같이 1회 보장을 받겠지만은 조금 더 보험료로 봤을 때는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 직접 치료비나 갑상선이나 아니면 기타 유사암에 대해서도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깊게 보여드리면은 표적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유사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기타 치료비 이런 비용들도 전부 다 표적 치료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가 소외감은 그러면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 대장암은 아닌가? 유방암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표적 치료비라는 부분을 받게 되면 단 조건은 뭐냐면 식품의약품의 안정처에서 승인을 받은 약만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안전합니다라고 승인을 받은 약을 쓸 경우에는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막 개발된 신약만 아니면 대부분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 약물 치료라든가 항암 방사선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자,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내가 암 물질이 몸에 있다면 반복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암 직접 치료비에 대해서 500만 원씩 내가 치료를 받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총 5년 동안 보장을 받게 됩니다.
자, 보장받는 금액으로 보면은 그래서 진단비 1,000만 원, 표적 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다 해서 2,500만 원. 보장을 보니까요. 최고 9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9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는 어떨까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봤더니 24,000원이고요. 여성 기준으로 봤더니 23,000원입니다. 보험료 더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30대부터 60대까지 나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0대는요, 18,000원, 남성, 여성 17,000원. 50대 봐도 3만 원대, 2만 원대. 60대를 봐도요, 5만 원대, 3만 원대. 자, 여기에서는 약간 숨은 보험료가 있는데, 진단비는 비갱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약, 표적 치료비는 갱신입니다. 갱신인데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00원, 3,000원이기 때문에 10년마다 갱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20년, 30년을 보장을 준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표적 치료. 이제는 진단비가 아니라 표적 치료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필수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암이 좀 무섭고 두려우시다면 이 표적치료 암보험 준비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암에 걸리게 되면 결국은 가능만 하다면 이 표적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싶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결국 비싼 치료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비싼 표적치료를요,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암보험 없으신 분들은 당연하고 또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고려를 하실 것 같아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뭐 표적 항암 치료제가 앞으로도 개발이 될 텐데 저희가 이 암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 발전된 치료 방법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신약 치료가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 신약이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궁금증일 수 있는데요. 현재 식약청에서 승인받은 것은 이제 물론이고요. 약관 사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향후에 안전처에서 승인받은 것들은 적용해 주겠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받은 것, 그리고 차후에는 또 다른 공식기관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현재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인정받게 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5년까지 받는 보장에서 만약에 수술 날짜와 저희가 표적 치료를 좀 쓰는 날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 한 해를 통틀어 봤을 때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5년 동안 보장을 받는 그런 특약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날짜가 틀릴 경우에는 어디에 적용받을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수술과 만약에 표적 치료라든가 아니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일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면 수술한 날짜부터 1년이고요. 그다음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씩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각 수술한 날짜부터 1년, 그리고 항암 치료제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1년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고 궁금증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암의 생존율이 정말 높아진 만큼 이제는 기존의 암 진단비가 있으셔도요, 미리미리 치료비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표적 치료 보험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암 가족력이 특히나 있으시다면요, 이 준비를 통해서 좀 그런 불안감, 걱정을 덜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표적치료 암보험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그리고 궁금증 있으신 분들까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번호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꼼꼼한 상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종신보험입니다. 오늘은 남선희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종신보험입니다. 네. 아마도 가장분들이라면 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많이들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비싸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종신보험이 왜 필요한지도 한번 살펴주시고 또 굉장히 저렴한 보험을 또 찾아오셨다고 해서 소개도 좀 네,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요, 종신보험이라는 제목이고요. 말 그대로 똑똑한 종신보험을 어떻게 하면 좀 가입을 잘 할 수 있을지, 최근에 변화된 내용은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내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을 하면은 주 보장이 이제 사망보험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종신보험이 이제 비싸다, 또 나죽어서 나오는 건 필요 없다, 이런 선입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비싼 이유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받을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신보험이 좀 비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종신보험보다는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예. 이제 정기보험 형태로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보장을 받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기를 뭐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면 60, 70, 80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기는 하는데, 만기에 내가 낸 보험료가 모두 소멸된다, 만기 환급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아쉽다, 이런 생각으로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비싸지만 종신보험을 해야 하나, 저렴하지만 정기보험을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일반 종신보험은 100% 보장인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정기보험은 저렴한 대신에 우리가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언젠가 한 그렇죠. 번은 받는 것이 종신보험인데, 예. 정기보험은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만약에 그 기간 그쵸. 안에 사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낸 못 보험료도 받는 거죠.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예. 못 받고 보험료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렴하긴 하지만 이것을 가입을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고민되고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 종신보험의 주 보장이 사망보장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로 유지를 하셨을 때에는 적립된 재원금을 가지고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예. 또 추가 납입이라는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또 비과세, 저축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자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요, 추후에 자녀분들의 어떤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 현금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방법도 있네요. 사실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그렇죠. 하시는데 네. 사망보장도 가져가고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보장도 가져가고 필요한 예. 기간 동안에 사망보장을 가져가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면 사실은 자녀분들도 독립된 시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나의 노후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금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또 쓰실 수가 있죠. 필요한 용도로 바꿀 수가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신보험을 들어놓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가장의 부재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나에게 남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예. 네, 우리 집의 가장은 사실은 꼭 남편인 분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여성분들도 경제활동 참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경제의 어떤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부재 시에 우리 집에서 닥쳐야 될 수 있는 이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주택자금 대출? 네. 집 문제요. 그렇죠. 예. 평균 대출 금액이요. 8,638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남겨진 대출금, 여전히 이런 것들은 남아 계신 분들이 어떤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교육비나 양육비 한 명당 2억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요. 자녀가 둘, 셋, 여러 명이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구에 3년치의 그 생활비가 평균 9,18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부재 시에 이렇게 남겨진 부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네. 현실적인 문제인데 네. 만약에 가장이 돌아가시게 됐을 때 네. 정말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을 네. 준비하다가도 해지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종신보험에 유난히 이렇게 네.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중에서 종신보험의 해지율은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비싸서일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지를 하시는지 그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이 한 70% 이상은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부담이 된다. 보험료가 좀 비싸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의 가격이 좀 저렴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종신보험이 또 어떤 분들에게 필요가 하고 왜 필요한지도 좀 통계를 보니까요. 사실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많이 증가됐다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뭐 치매보험도 노후에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하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예. 하지만 경제활동기에 사망을 하는 남성의 어떤 통계 수치를 보니까 조금 놀랍더라고요. 4명 중에 1명이라고 써있네요. 네. 그러니까 30세부터 59세까지가 23.8%의 사망률이 있고요. 60부터 69세까지가 17.4%. 남자분들이 30살에서 69세라고 하면 가장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왕성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 중에서 4명이 1명 정도 이렇게 사망이 된다는 이런 통계가 통계청에서 나온. 생각지 못한 통계인데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고는 네, 볼 수 없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종신보험은 이제 하나 정도는 예. 가장이시라면 꼭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런데 네. 아까 뭐 똑똑한 종신보험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예. 도움이 될지 한 2가지 플랜 정도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보장이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가장의 보장이 필요한 시기는 대부분 우리 아이가, 막내 아이가 대학교 뭐 졸업할 때쯤, 요때쯤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한 70세까지는 사망에 대한 보장 1억을 크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70세부터 80세까지는 1억이 아닌 절반만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80세 이후에는요, 사망에 대한 보장은 1,000만 원만 남습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크게 가지고 가시다가 그 이후에 조금 반으로 줄어들고 80세 이후에는 1,000만 원 정도. 오히려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 기간 혹시 제가 20년 정도로 지금 만들어 봤었는데 납입 기간 20년 후에는 내가 낸 보험료 대비 100% 혹은 102% 뭐 이렇게 100% 안팎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납입 기간 이후에 혹시라도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보험은 아예 보험료 내가 냈던 게 사라질 수 있다면은 그렇죠. 이건 납입 기간이 지나서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지 네. 않아도 보험료 냈던 거 그대로 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뜻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40세 기준이니까 예. 70세까지는 이제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70세 이후에는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 어떻게 보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좋은 장점을 좀 결합해서 만들어진 플랜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B플랜도 한번 보겠습니다. B플랜은요, 1억의 사망보장을 준비하는데 16만 2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40세 남성분이 준비를 하실 때는 이렇게 16만 2천 원을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0세가 되는 시점에 해지했을 때 환급률이 무려 134.8%나 됩니다. 그렇기 이것도 때문에 크네요. 네, 예. 굉장히 해지 환급률이 높죠. 예. 2.5% 확정으로 복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일반형 종신보험 1억 보장 받으시려면 보험료가 26만 5천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예. 16만 2천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납입을 하는데 거의 10만 원 정도 저렴한데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해지했을 때 환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기, 사망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1억을 보장받는 시기는 뭐 20년, 30년을 예상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해지를 하셔서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A 플랜, 그리고 지금의 B 플랜 둘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장단점도 보험료를 일단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네.
A 플랜 같은 경우는 40세 남성 기준으로 74,900원입니다. 1억의 사망 보장 준비하는데 예. 74,900원 괜찮죠? 저렴한데요? 네. 정신보험 아닌 것 같아요. 50세 되신 분들도 예.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98,600원. 예. 네, 여성분들은 훨씬 더 저렴해요. 여성분들은 60세 되신 분들도 75,000원으로 1억에 대한 사망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예. B 플랜도 보겠습니다. B 플랜을 보면은 40세 남성 16만 2천 원, 50세 남성은 20만 9천 원. 이렇게 플랜이 조금 더 비싸네요. 조금 더 비싸죠. 예. 네, 그리고 납입기가 끝나고 났을 때 해지환급률이 높다는 부분, 뭐 여러 가지 활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A사 같은 경우에 장점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어떤 저렴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어진 상황이고 또 70세 이후에 80세 이후에 사망에 대한 보장을 조금씩 줄여갔기 때문에 체감 형태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형 종신보험 대비해서 보험료는 거의 뭐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리고 보장이 필요한 시기 70, 80세까지는 고액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목돈 필요하시다면은 원금 정도 수준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사의 단점이 있다면요. 가입되는 연령이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 예. 80세 이후에 사망 보장이 1,000만 원만 남는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장이 계속 쭉 남아있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B 플랜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추가 납입이라든가 중도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 이내 해지했을 때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이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좀 보셔야 될 점이고요. B 플랜도 보겠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저렴한 보험료고요.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엔 해지환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 납입 기간을 20년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10년, 12년 납 이렇게 하셨을 때 10년 이후에 해지환급률이 무려 1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낸 돈 대비 그래서 10년 동안은 보장을 받다가 10년 이후부터는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장기로 유지하시게 된다면은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다면은 생활비로 선지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매달 납입했던 보험료 플러스 사망보험금 1억을 합쳐서 받는 이런 플랜도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유리한 플랜들을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B 플랜 같은 경우는 60세까지만 가입이 되십니다. 60세 이후에는 가입이 좀 어려우시고 추가 납입이나 중도 인출이 역시 안 됩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 내 돈을 내고 있는 중간에 혹시 해지를 하신다면 역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각각의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종신보험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것들만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경제활동기에 사망을 네.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내 가족 중에 한 가족이 뭐 가장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뭐 가족분들은 꼭 종신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네,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A사와 B사 중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고민이 굉장히 됐습니다. 예. 적은 돈을 내고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찾다 보니까 그래도 고민을 하다가 저의 결론은 B 플랜을 선택을 했습니다. B보험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이유는요. 일단은 돈을 내는 도중 돈을 내고 있는 납입 기간 내에는 필요한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좀 크게 받고요. 납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것을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목돈으로 제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필요 자금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보장을 계속해서 원한다면은 중간에 뭐 이렇게 보장이 체감형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약속했던 그 보장을 평생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이것을 돈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보장으로 계속 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 플랜보다는 B 플랜이 조금 더 보험료가 높았는데
B 플랜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B 보험사의 종신보험을 추천 주셨어요. A 보험사보다는 살짝 비싸지만은요. 일단 해지 환급금이 1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보장도 다 챙겨가고 만약에 이 납입 기간이 끝나면은요. 여러분들이 연금 같은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기 아주 쏠쏠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좀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저는 남선희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우리 가족 종신보험 딱 한 가지 정말 좀 필요할 것 같다면은요. 저희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의 장점 그리고 정기보험의 장점까지 모두 합쳐서 사망 보장도 가져가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그리고 재테크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신데요. 하단에 두 가지 전화번호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궁금증들 전화 문자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미 한 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예. 목소리 좀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연락 주셨는데 어떤 문제로 좀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제가 보험 갖고 있는 게요. 예. 비갱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수술을 한 게 있는데 또 보험을 바꿀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셔서 보험을 확인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갱신 부분 말씀하셨는데 갱신이 있어서 걱정이시라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7이요. 네, 40대 중후반 정도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 부분은 어떠세요? 보험료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안에 네. 3년 갱신도 있고 5년 갱신도 있는데 보험료가 한 번씩 좀 오르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 지금 19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가입 당시의 보험료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제가 이제 그때는 좀 예. 적게 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보험을 가입했었거든요. 예. 한 1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럼 좀 많이 오르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네.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또 네. 따로 원하는 보장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보험을 잘 몰라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47이니까 저한테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에 있는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이와 성별, 연령대에 맞는 그런 보험 저희가 한번 추천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7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무배당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 특약은 3년 갱신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무배당 종신보험까지 특약은 5년 갱신으로 보이네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9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올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40대 중반이 좀 넘으신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숨어있는 갱신도 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하시고요. 수술도 좀 받으신 적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맹충호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 사연 들어보니까 보험료가 좀 오른 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보험이 지금 보내주신 거 외에도 또 다른 보험들도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실손보험이나 이런 다른 보험들이 얼마쯤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제 갱신은 없나요, 그러면? 거기에도 다른 보험에는 갱신이 없고요. 네. 실손하고 암보험이 있거든요. 네네. 네. 아. 근데 거기는 비갱신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것도 지금 최근에 알았던 거라. 네. 일단 이제 갱신이 보면은 제가 이제 잠깐 보니까 한 2번 정도 지금 갱신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손해보험의 이제 통합보험 형태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에서 이제 특약으로 이제 보장을 받는 형태로 지금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네. 다른 보험이 또 있다고 하니까 요 2가지만 갖고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근데 그 통합보험에서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게 갱신과 비갱신이 둘 다 공존을 해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그 증권에 보시면은 거기에 뭐 기본계약 아니면 주계약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통합보험에서는 25년 동안 납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5년만 납입하고 더 이상 돈을 안 내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 이제
그 비갱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밑에 특약으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뭐 3년 갱신 이렇게 쫙 적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3년마다 보험료가 이제 일단 변경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종신보험이 통합보험보다 아마 보험료가 올라가는 폭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통합보험은 3년 갱신이다 보니까 주기가 아무래도 좀 짧죠. 그런데 5년 갱신은 2년을 더 늦게 갱신해야 되잖아요. 네. 그 위험률을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조금 더 갱신이 됐을 때 비싸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그 보장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제가 다른 보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보험을 통합보험에서 대부분 과거에 그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열해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가지 항목만 이렇게 쏙쏙쏙 이제 고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 진단비하고 입원비 이렇게만 딱 골라내셨어요. 보니까 네. 내용이. 근데 진단비 중에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진단비 잘 골라내셨는데 암하고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골라내셨어요. 네. 예, 방송 이제 보셨으면 많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뇌출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받기가 조금 더 좋고 뇌졸중보다는 분명히 뇌혈관이 받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아쉽게 뇌출혈 가장 좀 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뇌출혈을 좀 골라내신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 입원비가 비쌀 건데 이것을 갱신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렴해진 부분은 있어요. 근데 향후에 가면 이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지금은 아직 연령이 가입하실 때는 40대였었고 뭐 30대, 40대였었는데 갱신되다 보면 50대, 60대가 돼도 비갱신은 납입이 끝났는데 갱신은 계속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보험의 종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신보험도 같은 형태예요.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사망보장이잖아요. 근데 사망보장이고 그 나머지가 건강보험인데 건강보험 중에서도 좀 이제 좋은 거는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 3종까지 수술비여서 지금보다는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에 관련된 뭐 요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이제 치과에 관련된 치족을 이식할 때 이종 수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장점들은 몇 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장점을 갖고 있는 보험이 또 갱신될 때는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또 되기도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보험이 대부분 60대에 끝나는데 60대 이후에도 갱신되는 보험료를 내는 폭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보험을 잘못 들은 건가요? 잘못 들었다는 표현보다는 가입하실 당시에 아마 이제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면 뭐 권유해 주신 분이 뭐 어떤 의미로 권유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의미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만 좀 이제 골라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1년 동안 보험료를 냈잖아요. 처음에 한 번.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사고가 안 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잖아요. 네네. 네. 지금 갱신보험을 보장을 받은 거는 그렇게 내가 자동차 보험 가입한 것처럼 내가 그때 필요한 만큼 대신 저렴하게 낸 거예요. 비갱신이었으면 보험료가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내가 그때 필요한 만큼만 돈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 만약에 사고가 있었으면은 대신에 적은 돈을 내고 보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 가입하신 거는 아닌데 향후로 보면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뭐 보장을 내가 받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은 향후로 보면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일단 60대가 되고 70대가 됐을 때 보험료를 내가 20만 원, 30만 원 여전히 낸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수입이 없으면 어렵겠죠. 그렇죠. 한 8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내가 보장을 받고 싶은데 한 30만 원을 보험회사가 돈을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고민스럽겠죠. 이걸 계속해서 내가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고민스럽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지금 조금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보면 만약에 지금 새롭게 준비하는 게 보험료가 과도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대안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40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안이 충분히 가능한 연령이에요. 네. 그래서 통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비갱신으로 다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보장을 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술비 중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암이라든가 뭐 CI 보장 받는 부분만 비갱신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변경되는 보험료가 그러면 얼마큼 나올까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뭐 현재 있는 보장 정도는 계속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암 진단비도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진단비는 1,000만 원인데 대신에 뇌혈관의 허혈성으로 우리가 수술할 경우에 뭐 까리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스테드 삽입 시술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보장을 받는 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 정도를 준비하면 합해서 3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암, 뇌혈관, 허혈성이 전부 다 3천만 원씩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여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수술비를 준비한다든가 그리고 종신보험하고 통합보험에서 둘 다 보면은 입원비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험료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입원비하고 아니면 입원했을 때 내가 병원에서 누군가 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이런 간병비 이게 결합된 것을 갱신형으로 오히려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험료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만 원 정도면은 준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 지금 미리 준비하셔서 지금 총 내시는 돈이 19만 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도 15만 원 정도면은 준비가 되시는 형태예요. 그러면 오히려 보험료를 저렴하게 지금보다 저렴하게 내면서도 보장은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조정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청자님. 변경되면 나중에 보험료는 계속 또 안 오르나요, 그럼? 네네,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 형태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조금 아쉬우시더라도요. 지금 갱신 주기가 짧아서 부담되는 이 슈퍼플러스 통합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보장도 그렇고 만기 보장도 그렇고요. 갱신도 그렇고 분리하셔서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종신보험은 그 안에 갱신되는 특약들만 저희가 삭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비갱신으로 여성분들이 좀 유리한 그런 진단비, 수술비 포함해서 넣어드렸고요. 보험료는 월 4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비갱신이니까 멀리 보시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